금융감독원 사실 뭐 개인적으로 야. 제 친한 친구가 여기 다니거든요. 네. 다니는데 다니는 내내 네. 자랑밖에 안 해요. 그 덕분에 뭐 결혼도 잘했다나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옆에서 부러웠는데 네. 어떤 곳인지 좀 일단 좀 살펴보죠. 저는 어떤 자랑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싶은데요. 저도 궁금해요. 모든 걸 얻었다. 돈도 잘 벌고 뭐 네,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 들었는데 타이틀 네.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 멋있어 보이게 하는. 그렇죠. 자, 그런 그 친구가 자랑할 만한 친구분이 자랑할 만한 금감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부터 좀 보면요.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요. 은행을 감독하는 곳, 그 다음에 증권을 감독하는 곳, 보험을 감독하는 곳, 그 다음에 신용관리기금 등 4개의 감독기관이 통합되어서 1999년 1월 2일 날에 설립됐고요. 그 후에 2008년도 2월 29일 날에 개정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의 금융감독원으로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특수기관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보면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그 다음에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건전한 신용 질서, 그 다음에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거래소 했었잖아요. KRX, 네. KX였죠.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하고 할 때 우리의 설립 목적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다라고 네, 그렇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이렇게 재산 증식하려면 투자해야 되고 뭐 할 때 네.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처리할 수 있는지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사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곳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안쌤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해주실지 이제 슬슬 감이 그러니까요. 잡히는 네.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나 CEO 메시지 가져오셨을 네.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난 6일에 14대 이제 정은보 원장님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이분이 여기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사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건 아니지만 제가 취임했다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좀 드릴게요. 자,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않은 가운데 세계 각국의 양적 완화, 돈을 풀고 있다는 거죠. 저금리, 금리도 내리고 있어요. 그래야 돈이 풀리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됐다, 돈이 많이 풀려 있다. 그럼 이것이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유동성이 공급이 풍부해지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한계 기업, 자영업자의 부실 확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자산의 가격 조정 등 다양한 리스크가 일시에 몰려오는 소위 퍼펙트 스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좀 많이 보셨던 뭐 땡땡 은행의 사태, 그거에 대한 판결도 났는데 사실 금감원 쪽에 약간 불리하게 나긴 했습니다. 그런 최근에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 사람들이 이제 펀드 투자하겠습니까? 은행에서 전화 와요. 펀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신뢰를 잃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 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요즘에 이제 빅테크 등을 위시한 금융의 플랫폼화, 여러분들 예전에 좀 굉장히 많이 핫했던 게 소규모로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P2P라고 하는 네. 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암호화폐, 가상자산과 같은 예전에 우리가 금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범위의 금융이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변화에 대해서 차질 없이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뭐 할 거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 감독에 주력하겠다. 두 번째, 사전적인 감독과 사후적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하겠다. 세 번째, 최근 금융시장에 뿌리내리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도 지속하겠다. 그럼 여러분들 금감원 가서 뭐 하실 겁니까? 왜 지원하세요? 여기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를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 네. 말씀하신 P2P 부동산 투자 저도 했었고, 아, 그러세요? 웬만한 건 다 하셨네요. 네, 뭐 코인도 했었고, 사실 뭐 코인도 네, 재산 증식을 위해서, 네. 서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열심히 노력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이 취임사 보면 요즘 사실 뭐 말씀하신 핀테크라든지 네. 테크핀이라든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가 늘고 있잖아요. 네네.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비전은 어떤가요? 그래서 일단 금융은 튼튼하게, 네. 튼튼하게,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렇게 재산 증식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됩니다. 비전이 좀 귀엽죠.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 환경,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금융회사에 비해 정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에 피해가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구제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약관 금융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서 금융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포부에다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그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인재상 역시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뭐 그렇게 남다르진 않습니다. 똑같나요? 근데 뭐 여기 나름대로 노력은 했더라고요. 프라이드라고 해서 앞에 이제 문자를 좀 어. 땄는데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업무 능력, 프로페셔널, 그다음에 신뢰감, 릴라이어블이죠. 그다음에 진취성, 서비스 정신, 윤리 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회사와의 어떤 지원 동기, 연관성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의 뭐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어떤 내용들인지 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내 소재를 하나 좀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하나 고른다면 저는 이제 다른 공공기관과는 또 다른 역할이고 또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아무나 쉽게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진짜 공정하고 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이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네. 아무튼 뭐 우수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네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혹시 뭐 제공하는지요? 그래서 EVP라고 해서 네. 직원 가치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기업과는 다른 그런 부분의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은 긍지, 하이 프라이드. 뭐 어디 다니니? 나 금감원 다닌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는 뭐 친구분께서 그러니까 잘생겨 하신 보이더라고요. 잘생기셨습니다. 두 번째 만족, 해피니스, 세 번째 열린 문화, 네 번째 성장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다른 기업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금융감독원은 정말 많은 취준생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중 이제 탑에 속해 있는 기업 네, 중 하나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채용 준비하면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논술이라고 하는 거를 볼 때 네. 있어서 그래도 이 금융 뭐 그러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사고가 났을 네.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기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두 분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좀 네. 말씀해 주셨을 텐데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네. 전 사실 이걸 안 써봐서 뭔지 몰랐는데 이게 한번 좀 난리가 났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걸로서 뭐 이렇게 화폐 가치로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전자금융업에 등록돼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미등록 업체여서 사실 금감원이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좀 그것도 약간 좀 의아하긴 해요. 근데 이제 미등록 업체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환불 및 영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 사례를 파악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터지면 난리가 나겠죠. 그쵸.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는 11번가인가요? 거기에서는 이 머지 포인트 하신 분들한테 다 환불해주는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대기업의 유통업체들은 조금씩 뭔가 대응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객 자금을 어떻게 그럼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하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가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다. 왜? 금융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확장되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객한테 받은 돈을 외부 신탁 함부로 못 건들게 하는 거죠.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서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지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 이게 등록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사도 할 것이고 여러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가운데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딱 어느 한 업체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적립해 놓는 곳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쓰기 위해서. 독립을 해놓는다. 네, 연합뉴스 1층에도 있죠. 스타벅스. 그렇죠. 스타벅스의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이렌오더 주문할 그렇죠. 때 별이 쌓이죠. 사실 그 이슈도 좀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적립된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네, 꽤 된다.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의 금융이 계속적으로 뭔가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스타벅스가 그럴 리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유사한 사례를 통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할인 혜택을 주면 어찌됐건 가입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좀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게 좀 핫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례들 내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금감원 담당자로 산다면 뭐 여러분들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의 보완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정도는 여러분들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사례 조사 같은 거 좀 한번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말씀처럼 뭐 금융회사다 뭐 이런 말도 요즘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맞습니다. 금감원과 관련한 최신 이슈까지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채용 정보를 알아볼 텐데요. 네네. 채용 분야, 채용 인원부터 알아볼까요? 네, 2022년도 금융감독원 종합직원 5급 채용이라고 하고요. 네. 채용 분야는 이거는 사실 직무로 나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접근하실 네. 수 있는 걸로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법, 경제, IT, 통계, 금융공학, 소비자 학인데 제일 많은 쪽은 경영이고요. 그다음 법학 쪽 아무래도 무엇인가를 관리 감독하려면 법적인 기준이라는 게 좀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주요 담당 직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고 감독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채용 분야가 전공 과목이다 하셨는데 네. 앞서서 이전에도 한번 이런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같이 좀 보실게요. 네. 대분류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세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밑에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경영, 회계, 사무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 지원의 역할, 금감원이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곳이니까 뭐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는 당연히 아실 거고, 근데 요걸 타겟팅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보통신 IT니까 요거 뺄게요. 그렇다면 나머지 경영, 법, 경제, 뭐 통계, 금융공학 어디로 가실 거냐? 금융감독 검사 업무에서 뭐 하냐?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제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증권 발행 업무 등 자본시장 관리, 불공정 거래 행위, 기업 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 감리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딱딱하니까 접근하시기 힘들고요. 그냥 금융감독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웬만한 금융에 관련된 뭐 사고라든지 피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하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오히려 그런 걸 접하시면서 아, 금감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좀 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쪽은 제가 여기 금감원에서도 그 유튜브에 채널 올려놨더라고요. 방송을. 그래서 그 현직자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NCS도 작년부터 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정교하게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곳인데 그럼 이곳이 여러분들한테 넌 이 직무가 무슨 직무인 것 같냐? 그래서 모르면 떨어뜨리고 그런 일은 아닐 겁니다. 큰 범위에 있어서의 관리와 감독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경영, 법, 경제에 대한 지식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까지만 좀 인식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금융 감독 검사 업무로 분류된 직무는 어떤 역할을 그럼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같이 보시면 네. 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뭐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제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사들을 좀 보시면서 금융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및 소유 지배구조 감독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인허가를 한대요. 그럼 인허가의 기준이란 게 있을 테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좀 찾아보시는 거. 소유 지배구조 감독 사실 금감원의 홈페이지만 보셔도 어떤 내용으로 그럼 사실 조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여기에 내가 해당 직무를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있다라고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구나. 그 차원까지 그리고 이게 실질적인 사례는 이렇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대분류만 좀 말씀드리면 금융회사 감독 및 검사 제재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 발행 등 자본시장 관리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기업 회계제도 개선 및 회계 감리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감원에서 그 유튜브 방송을 2주일에 한 번씩인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보셔도 좋고요. 어떤 타이틀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게 실질적으로 금융 감독을 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역할이니까
그런 타이틀만 보셔도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채널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감독 검사 업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경영도 23명, IT에서도 12명, 꽤 상당히 많은 네, 인원을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직무에 대해서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직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그런 큰 맥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필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우린 요걸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셔서 공부하셨던 경영, 법, 경제, 통계, 금융공학, IT, 소비자학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숫자에 대해서 좀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재무제표 분석 등 회계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금융시장, 금융상품 및 제도 등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건 경기, 물가, 금리, 환율, 고용지표 등 경제, 금융지표 관련된 지식 있죠. 거시경제지표가 우리나라 국가에 어떤 영향, 특히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는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머지도 쭉 보시면 아실 텐데 세 번째 거, 협상 조정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감독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융 기관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좀 많이 만난다는 거죠.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이신 분들도 만나면서 의사소통해야 되고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니까 거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저는 협상 조정과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해당 경험들을 하시긴 힘드셨을 테니까 내가 남들의 어떻게 의사소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셨는지 그런 경험들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살펴봤고 이제 그러면 채용 절차 좀 한번 알아볼까요? 채용 절차 네. 같은 경우에는 심플합니다. 지원서 접수라고 하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들어가는데 지원서 접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별도의 서류 전형은 없고요. 1차 필기와 2차 필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1차 면접 전형과 2차 면접 전형,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및 신원조사, 최종 합격자 발표인데 별도의 서류 전형은 없지만 자기소개서, 내일 우리 자기소개서 하나요? 저희 만약에 하나요? 한다면 네. 이 금감원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셨겠죠? 항목이 와 많아요. 자기소개서는 안 보는데 항목은 많기 때문에 야 이게 뭐 허수를 걸으려고 한 건지 아무튼 서류 전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쓰시겠지만 소재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힘들 수 있으니까 서류 전형에 좀 잘 대응해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내일 저희가 또 금융감독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필기 전형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1차 필기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나요? 네, 1차는 일단 NCS를 봅니다. NCS만 직업기초 능력만 보고요. 다행히 의수문을 봅니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NCS만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처음 출제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뭐 이분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라고 합니다. 뭐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어떻게 뽑는 네. 거냐?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한다고 하고요. 아까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역시 여기도 이제 블라인드인데 전 여러분들이 블라인드에서 꼭 뭘 체크해야 되냐? 내가 직장에서 근무한 직장명도 블라인드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국민은행도 땡땡은행 또는 은행권, 한국도로공사도 땡땡땡땡 공사 또는 공공기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업, 직장명도 가리셔야 될 거고요. 네. 실제 이쪽 금감원은 경력자분들도 많이 지원하시고 고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지원하시기 고급 때문에 자격증이 뭐 어떤 뭐 거예요? 변호사, 네. 회계사 우리가 흔히 이제 가산점 10% 주는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들어가세요 사실. 네. 그렇기 많이 때문에 가요 실제로?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런 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셨는지 등등 잘 가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게 이제 영어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9대 1로 그러니까 10%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1차에서 10%가 반영되고 있으니까 없으면 마이너스가 그쵸. 되는 꼴이니까 그거는 좀 갖고 계시겠죠. 금감원 가실 분들. 기본 점수는 토익이 730 이상이면
되니까 요 점수만 여러분들은 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으로 다시 가면요. 10개 영역 중에 의수문 중에서 전체 90문항 내외를 출제할 것이고 비중은 영역별 3분의 1 수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총 시험은 시간은 90분, 그러니까 1분당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역별로는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오답에 대해서 감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네. 감점은 없다라고 합니다. 어허. 잘 찍으십시오. 그렇군요. 사실 오답에 감점까지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그죠. 너무 잔인한 풀다가도 거예요. 뭔가 부담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1차에서 NCS 시험이 이루어지고 2차 필기에서는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2차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실제 이제 금감원을 오시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전공 지식의 주관식 시험, 그 다음에 논술 시험에서 총점 400점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평가 주관식은 아까 여러분들 전공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련된 그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술 평가는 채용 분야에 관계없이 일반 논술이라고 하는데 네. 두 문항 중 한 문항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쪽 금감원에서 팁 준 거는 보도 자료를 좀 참고를 해라. 보도 자료. 예, 그래서 금감원에 들어가셔서 보도 자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관식 전공 평가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화폐금융이라고 하는 부분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뭐 알아서 잘 대응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현직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그 팁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도 보시고 그 방송을 보시면 좀 짧아서 아쉽긴 한데요. 네. 현직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좀 담아서 유튜브 여러분들 같은 거 네네 봐도 맞습니다. 금감원 네. 누르시면 아마 금감원 채용하면 저희 방송 뜰 거고 네. 그 밑에 금감원 방송도 뜰 텐데 예 재미는 없더라고요. 다 네. 보셨어요? 전 다 봤습니다. 오. 아주 재미없게 잘 봤습니다. 네, 재미는 없겠지만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꾹 참고 맞습니다.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필기시험 1차와 2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필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접은 뭐 다른 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1차 면접은 실무진 외부 위원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면접 시에 채용 분야별로 이제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는 하되 인성과 조직 적응력 등도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진 분들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1차 면접 점수와 2차 필기 시험 점수를 50%씩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면접만 들어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보셨던 필기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1차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면접으로만 하지는 않겠다는 거고 여기서 봤을 때는 그래도 지적인 수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준비했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무서운 게 1차 면접 응시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곳은 인성검사가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부적격 등급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라고 그러네요. 하니까 사실 인성검사는 정답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보시는 게 필요한데 예, 부적격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인재상 아까 봤던 인재상 같은 거 찾아가지고 막 그거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설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좀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1.3배수 이내를 선발해서 2차로 올라가니까 1차 면접 같은 경우엔 그리고 그 말씀을 드려야죠. 아까 힘들게 작성하신 그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검증을 좀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1차 면접에서 검증받을 것이니까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잘 작성을 하셔서 어떤 내용들인지 잘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선 시험 그러니까 뭐 2차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 본 경우에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막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못 봤으니까 네. 이걸 뒤에 걸 잘 본다라고 해서 뭐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 약간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뒤집어질 수 있는 뭐 그런 확률 같은 건 있나요? 그렇죠. 저는 뭐 네. 50대 50%씩 합산한 점수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가자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 필기 점수 차가 네.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왜냐면 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그쵸.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논술 평가기 때문에 넌 되게 잘 썼다 뭐 100점, 넌 되게 못 썼다 50점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점수 차가 별로 날 것 같지 그러네요. 않기 때문에 질문 주신 대로 아 내가 필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못 본 것 같은데 면접 뒤집을 수 있어요? 좀 뒤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나는 필기를 내가 셧다를 내리고 내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서 또 그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철저하게 정말로 오고 싶어하는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절함. 예, 간절함이라고 하는 걸 좀 표현하라고 하는데 거기서 사회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그쵸. 여러분들이 금감원에 오신다라고 하는 간절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전 첫 번째 금감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정말 쭉 브리핑할 것 같아요. 그 중에 나는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머지 플러스 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틀려도 돼요. 최근 이슈 섞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한다면 넌 그래도 뭔가 좀 고민을 해봤네. 예, 그러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런 것만 막 기술적으로 네. 준비하시는데 오히려 평가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그쵸. 고민해 봤냐? 대신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나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내 스펙이 별로 부족해 시험을 되게 못 본 것 같아라는 분은 금감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해 보시면서 야 그럴듯한데 이런 평가 받으시면 저는 그게 간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2차 면접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2차 면접은 이제 임원분들이 보시는 면접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개별 면접 방식으로 주로 인성 등을 평가한다라고 하는데 2차 면접 점수와 1차 면접 점수를 가중 평균한 점수 참 뭐 이래저래 복잡하네요. 그냥 뭐 그러니까요. 2차 잘 보면 붙이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에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2차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인성. 여러분들이 인성 다 좋죠. 여러분들 다 착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끈기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찔러보면 되겠죠. 뭐 변호사시네요. 근데 오시면 또 잠깐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려고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야 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를 왜 비꼬고 꼬집지? 그쵸. 그런 맞아요.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예스버 답법 수용하시고 인정.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저러해서 여기에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아까 1차에서 보여주셨던 간절함을 또 갖고 들어오면 면접관 분이 이제 노력하시네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질문은 절대 해피한 질문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요. 꼬집고 막 압박했을 때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유연한 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금융감독원의 2022년 채용 소식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은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먼저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금융감독원의 채용 공고도 소개하게 돼서 네. 저 또한 굉장히 영광입니다. 잘 준비하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 공공기관은 어디를 좀 주목해야 되고 어디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필기가 되겠죠. 필기가 될 테니까 NCS는 NCS 나름대로 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쵸.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여러분들 전공 시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준비를 해주시는 거. 그게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금융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을 잘 담당해 주셔서 저희들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